한 열흘 전쯤이었어요.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콜레스테롤이 사라진다. 그래서 뭐 대혁명이다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이 치료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아시려면은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오늘 내용 보시고 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지난 138번 영상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하잖아요. 섭취한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시 간으로 흡수해서 그것들을 이리저리 포장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되게 몸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해요. 소화액이라든가 세포막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구성하고 있고 뭐 비타민 D의 재료로도 쓰이고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넘치고 넘칠 때에는 이제 재료로 다 쓰일 때 쓰이고 나서 넘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넘치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이제 치료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스타틴을 지금 먹고 있긴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치료제인데 언뜻 느낌만 봐서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뭔가 밖으로 내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스타틴 원리를 보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간세포 안이에요. 간세포 안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VLDL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스타틴은 이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를 하는 거고 억제하다 보면 간세포 안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좀 빨리 흡수해야겠다. 그래서 간세포 표면 밖에다가 이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LDL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서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PCSK9이라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간세포 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PCSK9이라는 단백질이 간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PCSK9이 아까 말씀드렸던 LDL 수용체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얘가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콜레스테롤을 들어오게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나온 치료제가 바로 이 PCSK9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현재 존재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주사제로 돼 있어요.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 PCSK9을 억제하게 되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불러들이는 그 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SK9 억제제는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이미 입증이 된 상태예요. 심혈관 질환이 20% 이상 감소했다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입증이 된 상태고 그래서 현재 치료 지침에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치료법이에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충분하게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PCSK9 억제제를 추가로 병용해라. 이게 이제 현재 권고되고 있는 실제 진료 지침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현존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아까 뉴스에서 여러분께서 보신 그 치료법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의 치료법이에요.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식인 겁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PCSK9을 이제 예로 들면은 PCSK9이 코딩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사를 투여를 해서 여기를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치료법이 이제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 뉴스 내용을 잠깐만 한번 봐보실게요. 미국 연구진이 한 번의 수액 주사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mRNA 등으로 구성된 유전자 가위가 간으로 이동해 간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간세포의 유전자 가운데 혈중 콜레스테롤의 제거를 막는 유전자 PCSK에 정확히 찾아가 염기 하나를 A에서 G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PCSK9 유전자는 무력화돼 기능을 상실합니다. PCSK9이 사라지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수용체가 많이 나오게 돼 혈액 속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집니다. 동물 실험에서 뭐 이미 입증이 된 상태고요. 이 주사제를 농도를 높여서 투여할수록 PCSK9의 단백질 농도가 이제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뭐 68%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건 뭐 기존의 치료보다도 엄청나게 이제 그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한 번 투여했는데 2년 이상 관찰해 보니까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 초기 단계여서 지금은 1상 임상 시험만 시행되고 있는 상태고, 임상 시험이라는 게 1상, 2상, 3상이라는 게 있는데 1상은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는 연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임상 연구는 3상 연구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1상 임상 시험에 맞춰서 연구를 해봤더니 55%까지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번 주사했는데 6개월 이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 보고가 네이처 논문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FDA에서 이 임상 연구 대상자들을 앞으로 14년 이상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연구해서 이제 막 약품 출시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안전성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얘네들도 가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간의 일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타틴을 멈추게 되면은 다시 그 염증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유전자를 교체해버리는 거니까 한번 유전자가 교체돼버린 순간 이건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뭐 되돌아올 수 없을지언정 그게 제대로 교체만 된다면요 상관이 없는데, 이 오프 타겟 리스크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해요. 오프 타겟 리스크가 뭐냐면은 원래 교체하려고 했던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유전자가 교체돼 버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SK9 유전자만 편집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무섭겠죠. 이게 엉뚱한 곳에까지 편집을 해버려서 그 편집된 그 유전자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FDA에서 오케이 뭐 연구 잘 된 건 알겠고 일단은 10년 이상 14년은 관찰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추정은 이래요. 이 치료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는 당연히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이런 질환이 있어요. 이거는 유전병 때문에 생기는 고지혈증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잘 생기고 뚱뚱하지도 않고 완전 마른 체형의 근육질의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유전성 질환들이 있어요. 스타틴에 잘 듣질 않아요. 이제 이런 유전성으로 인한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는 유전자 편집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일반적인 고지혈증 환자보다 LDL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틴으로 먹었는데도 만약에 효과가 없을 때는 아마 이런 유전자 편집 치료를 이제 권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만약에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유전자 편집 치료가 보편화가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지금 이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매일 먹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주사 단 한 방으로 콜레스테롤이 평생 정상 범위로 유지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거 완전 진짜 큰 혁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막 콜레스테롤이 7, 80% 막 이상까지도 떨어지잖아요. 웬만한 스타틴에선 볼 수 없는 효과인 건데 이렇게 이제 효과가 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사 한 방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콜레스테롤 음식 얼마든지 먹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거의 진짜 만성질환을 완치하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전자 편집 치료를 멀브 세라퓨틱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만들었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장도 된 회사더라고요. 이 유전자 편집 부분에 있어서 완전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FDA 멘트 보셨잖아요. 14년은 관찰해보라고. 그러니까 보편화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요. 고지혈증 같은 것을 완치가 아니라 조절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윤영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기존의 개념인 거고, 지금 나온 유전자 편집은 이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치료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지혈증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너무나 개별적이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위험 요인들도 다 다르고 유발 요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지혈증이 유발되는 상당수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화를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현재로서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진료 현장에서도 보면은 음식 조절하고 살 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몸매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도 하나도 안 나오게 뱃속 들어가게, 그리고 막 팔다리 근육도 기르고 음식도 싹 다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평생 유지를 못 하거든요. 60세 70세 넘어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죠. 그렇게 한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치매를 예방했다라거나 어떤 중요한 만성 질환을 생기지 않게 예방했다라거나 광고 상품으로서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입증이 되면 이건 노벨상이에요.
그리고 역대급 노벨상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사람의 생존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항노화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좀 바뀌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